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12월 6일 NBA 분석 방송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오늘도 저희 방송 찾아주신 모든 형님들 다들 감사드리고요. 다들 어서 오시고. 자,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은 제가 멘트 시작하기 전에 아직까지 구독, 좋아요 안 하신 분들 계시다면은 구독 한 번, 좋아요 한 번씩만 부탁 좀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유튜브로 보시는 분들도 멤버십이 오픈이 되어 있어요. 전체 경기에 대한 분석표라든지 응원해 주목할 주신 만한 추천 탑4에 감사합니다. 대한 경기들 체크해보고 싶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언제든지 가입하셔서 체크해 보실 수가 있습니다. 최근의 흐름은 커뮤니티 들어가시면 나와 있기 때문에 많은 관심 참여 부탁드리겠고요. 9가지 경기 멘트 들어갈 거고 저의 멘트가 100% 정답은 아니기 때문에 참고하셔서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9가지 경기가 조금 많습니다. 빠르게 진행할게요. 자, 가장 먼저 살펴볼 경기는 보스턴이랑 레이커스 경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보스턴 레이커스. 자, 이 매치업은 사실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을 것 같아요.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을 것 같은데 일단은 뭐 양 팀 다 최근에 높은 득점력을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224.5라는 다소 낮아 보이는 기준점이 잡히는 점 역시도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를 조금 높여줄 수 있겠죠. 다만 양 팀 다 내일 백투백 경기 일정이고요. 특히나 레이커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내일도 돈치치가 사실 확정이 안 되기는 했지만 좀 어려울 것으로 예상을 합니다. 어려울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그리고 이제 오늘 토론토와 경기 자체가 이제 원 포지션 게임으로 경기가 마무리됐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리브스가 이제 40분 48초, 르브론 제임스가 이제 35분 58초, 출전 시간에 대한 관리가 잘 안 됐죠. 핵심 코어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가 잘 안 된 상황이고, 특히 레이커스는 이번 시즌 페인트 존이라든지 림 어택으로 가져가는 득점이 정말 많은 팀인데, 사실 보성 같은 경우에는 좀 디펜스 많이 가져가면서 이제 2점 라인 수비에서도 강점이 있는 팀이거든요. 뭐 2점 라인 수비, 위치 선점, 그 다음에 이제 컨택 능력까지 강점이 있는 팀이다 보니까 레이커스가 과연 이번 시즌 보여주고 있는 높은 성공률을 유지할 수 있겠느냐. 실제로 이번 시즌 보서는 2점 라인 허용률이 몇 퍼센트다? 50.5%. 굉장히 안정감이 있는 2점 라인 수비를 가지고 있죠. 그리고 레이커스가 사실 원정에서는 실책에 대한 비율이 정말 많이 늘어나고요. 그래서 이제 보선이 조금 주도하는 다운 템포의 약간 일방적인 경기가 될 가능성이 좀 높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이 좀 들거든요. 그래서 저는 생각보다 레이커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이 조금 어, 떨어질 수도 있겠다. 많은 득점이 안 나올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좀 듭니다. 반면에 홈팀 보스턴 같은 경우에는 오늘 이 워싱턴과의 매치업을 가져가면서 146대 101, 45점 차 경기를 가져갔었고요. 주전 자원 대부분 20분 안쪽, 20분 근처로 출전 시간에 관리해 줬다 보니까 내일 게다가 이제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다 보니까 체력적인 이슈는 크게 없을 것 같긴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미드레인지라든지 아니면은 이제 3점 라인에서 많은 공격을 가져갈 것 같은데 뭐 레이커스도 사실 제공권 확보라든지 위치 선점에서의 강점은 있지만 순수 야투가 터지는 팀들을 만나서는 조금 아쉬운 경기를 보여준 기억이 있기 때문에 지금 보선이 뭐 3점도 잘 터지고 있고 2점 라인 역시도 잘 터지고 있는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조금 일방적인 경기 가능성 정도만 언급해 드려 보겠습니다. 종합해보면은 요거 이제 보선 승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7.5 마행 뭐 언어는 사실 좀 어렵기는 한데요. 22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굳이 보자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올랜도랑 마이애미 경기 보겠습니다. 올랜도, 마이애미. 자, 홈팀 올랜도가 직전 샌안토니오 만나서 연승이 끊기고 왔거든요. 연승이 끊기고 왔고, 뭐 앤서니 블랙이라든지 아니면 데스먼드 베인이라든지 슈터들의 이런 부진이 조금 아쉬웠습니다. 좀 아쉬웠고, 최근 이 올랜도가 이제 트랜지션을 조금 많이 이용하다 보니까 사실 득점에 대한 지원이 시즌 평균보다는 높아져 있거든요. 근데 사실 뭐 3점에 대한 야투라든지 2점 라인에 대한 야투라든지 자유투 라인에 대한 야투라든지 전체적인 슛감은 사실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는 해요. 반면에 원정팀 마이미 같은 경우에는 직전 댈러스 만나서 경기 지고 왔죠. 경기 지고 왔고 이번 시즌 마이애미의 강점은 공격과 수비에서의 높은 에너지 레벨, 많은 움직임 가져가면서 이 좀 공간을 만들어 주면서 오픈 상황에서 슛을 쏘는 빈도가 높은 팀인데 다만 조금 아쉬웠던 점이 직전 경기에서 위긴스라든지 뭐 하케즈라든지 폰테키오라든지 뭐 라르손이라든지 윙 자원들의 야투가 전혀 안 터지는 모습을 보여줬거든요. 그래서 사실 팀 전체적으로 약간 슛감이 조금 떨어지고 있는 구간. 게다가 뭐 헤로라든지 파웰도 지금 확정이 안 돼 있고 100%의 컨디션이 아닌 구간이라고 한다면은 과연 내 이 경기가 화력전으로 가져갈 경기인가? 라는 약간 근본적인 의문점이 좀 들긴 하거든요. 뭐 양 팀 다 일단은 뭐 대인방어 능력이라든지 컨택 능력에서의 강점은 또 있는 팀이다 보니까 아마 양 팀 다 필드골에 대한 확률 자체가 조금 잘 터져주기는 만만치 않은 경기가 될 것 같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사실 승패 예측은 조금 어려운 것 같고요. 243.5라는 기준점 대비했을 때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드리고 싶거든요. 요거는 참고해 주시면 될 것 같고 아마 생각보다 수비 위주로 풀어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좀 변수는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참고하시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애틀란타랑 덴버 보겠습니다. 애틀란타, 덴버. 자, 이 매치업은 이제 좀 다득점에 대한 선호도가 높은 경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지금 덴버가 최근 경기를 보시면은 최근 5경기에서 평균 129.4득점에다가 123실점씩을 가져가다 보니까 최근 5경기 평균 점수가 252.8점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마어마하죠, 사실. 근데 사실 덴버가 뭐 수비가 엄청 안 좋다 이런 것보다는 조금 빠른 템포로 자신들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전에 공격을 마무리시켜 버리는 그런 팀들을 만났을 때 조금 부진하거든요. 근데 사실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템포가 굉장히 빠릅니다. 점점 템포를 끌어올리고 있어요. 최근 흐름 자체가. 그래서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도 조금 이제 속공에서 득점이 많이 나오는 팀이고 템포 자체를 빠르게 잡고 가져가면서 덴버의 수비가 정돈이 되기 이전에 공격을 마무리 시켜줄 수 있는 능력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이것도 사실 애틀란타의 득점 기대값을 조금 높게 설정해 주고 싶기는 합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덴버 같은 경우에는 이번 시즌 평균 가져가는 득점이 125.1득점, 리그 전체 1위 팀이고요. 뭐 요키치라는 확실한 컨트롤 타워에다가 뭐 최근에 이런 뭐 스팟업 자원들이라든지 이런 친구들 뭐 흐름 괜찮거든요. 벤치에서는 뭐 티마주라든지 뭐 브루스 브라운이라든지 이런 친구들이 또 득점에 대한 볼륨을 또 유지시켜 주죠. 자, 그래서 뭐 실제로 최근 5경기에서는 3점 야투가 48.12%, 2점 야투가 56.86%, 자유투가 뭐 82.57%, 전체적인 슛감이 되게 좋거든요. 니꺼정담님 추천 감사합니다. 그래서 요거 종합해 보면은 애틀란타 같은 경우에는 조금 빠른 템포로 덴버를 밀어붙일 수 있는 능력이 있고요.
덴버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으로 높은 필드골 성공률을 가져갈 수 있는, 유지할 수 있는 매치업이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이 드는 경기가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거 뭐 어느 한 팀이 일방적으로 밀어붙이는 그림보다는 접전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을 좀 언급을 드려보고 싶습니다. 아마 투 포지션 안쪽으로 좀 들어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좀 들기는 하는데, 애틀란타 7.5 플랜이라든지 아니면은 239.5 기준 오버에 대한 가능성, 이렇게 언급을 드려볼게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다음 경기 보시죠. 클리블랜드랑 이제 샌안토니오 경기 살펴보겠습니다. 클리블 샌안. 자, 이 매치업은 최근의 흐름이 전혀 다른 두 팀의 맞대결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에서 이제 1승 4패죠. 1승 4패, 흐름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고, 샌안토니오 같은 경우에는 최근 5게임 기준으로 했을 때 4승 1패, 흐름이 나쁘지 않습니다. 맛동산이 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클리블은 지금 왜 경기력이 안 좋냐? 전체적인 뎁스가 굉장히 많이 얇아져 있거든요. 뭐 스트로스라든지 메릴, 갈란드, 뭐 레리 랜스, 앨런까지 빠져 있다 보니까 팀 전체적인 사이즈가 많이 작아지고요. 백코트에 대한 뎁스가 굉장히 얇아져 있죠. 그래서 사실 최근에 이제 스몰 라인업에 대한 빈도수가 좀 많아지고 있고, 이제 상대팀이 조금 사이즈가 괜찮은 친구들이 많이 있을 때 파울에 대한 관리가 사실 잘 안 되고 있거든요. 그리고 내 매첩 상대 세난 같은 경우에는 뭐 디언 팍스라든지 뭐 시안펜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벤치 구간에서는 딜런 하퍼라든지 또 리머텍에 대한 비중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컷에 대한 이제 인에 대한 또 이제 빈도수가 또 높은 팀이다 보니까 자유투를 굉장히 많이 던집니다, 얘네도. 그래서 과연 클리블랜드가 이제 파울에 대한 억제를 잘 해주면서 세난의 득점에 대한 지원을 잘 막아줄 수 있을까 생각해 봤을 때 좀 쉽지 않아 보인다. 자, 반대로 이제 클리블 같은 경우에는 최근의 흐름이 좀 외곽에서의 가져가는 공격, 미드레인지에서 가져가는 공격의 빈도수가 많이 증가하고 있거든요. 1번부터 5번까지 전부 다 3점을 던질 수 있는 라인업이 구성이 되어 있는 상황이고, 뭐 최근에 3점이 터져주고 있지는 않아요, 사실. 퍼센티지가 좀 내려가 있는 구간이기는 한데, 세난이 사실 이 3점 라인에서의 허용률이 몇 퍼센트냐면은 38.6이거든요. 리그 전체 27위 수준. 그래서 사실 클리블랜드가 홈에서 한번 반등각을 봐줄 수도 있는 경기가 되지 않을까. 미첼 타이슨, 헌터, 웨이드, 뭐 모블리 싹 다 3점 던져주면서 이게 사실 세난이 컨택이 잘 안 될 것 같거든요. 특히나 뭐 모블리라든지 웨이드라든지 이런 친구들도 최근에 3점이 터져주고 있기 때문에 요거는 사실 접전 다득점 경기 정도 한번 봐주고 싶고, 뭐 클블이 굳이 정배를 받을 타이밍은 아닌 것 같기는 해요. 뭐 최근에 뭐 경기력이 세난보다 낫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는 없기 때문에. 자, 종합해 보면은 이거 이제 239.5 기준 오바라든지 아니면은 세난 플랜이라든지 요 가능성에 대해서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아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디트로이트랑 포틀랜드 경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디트 포틀. 자, 이 매치업은 이제 디트로이트에 대한 선호도가 조금 높겠죠. 선호도가 좀 높을 것 같은데, 왜 선호도가 높냐? 당연히 뭐 디트로이트가 17승 5패 팀이고, 포틀랜드가 9승 13패 팀이고,
뭐 객관적으로 봤을 때 전력에서의 차이가 조금 느껴지는 매치업이다 라는 말씀을 일단은 드릴게요. 다만 최근 디트로이트의 경기력이 괜찮냐를 물어보시면은 저는 조금 안 좋은 쪽에 속한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최근 5경기 보시면은 뭐 평균 득점이 113.8득점에다가 실점이 115실점씩을 가져가면서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사실 잘 맞고 있다라는 말씀을 드리기가 좀 애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디트로이트가 가장 큰 문제는 사실 커닝햄이 얘가 좀 좋을 때는 엄청 좋은데 안 좋을 때는 턴오버 남발하고 말도 안 되는 실책이 나와주고, 그리고 최근에 팀 전체적으로 약간 집중력 자체가 좀 떨어져 있는 구간이다 보니까 턴오버가 지금 말도 안 되게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뭐 시즌 평균 대비했을 때 득점에 대한 지원도 많이 떨어지고 있는 구간이고, 뭐 이런 야투 감각 자체도 좀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기도 해요. 많이 떨어져 있는 구간이고. 자, 반면에 원정팀 포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직접 클립을 원정 가서 클립을 잡아내고 왔습니다. 이번 시즌 포트랜드의 강점이 뭐죠? 일단은 뭐 윙 뎁스. 윙 뎁스가 정말 좋은 팀이고 밸류도 괜찮아요. 그리고 지금 뭐 이런 전체적인 1번, 2번 포지션이 많이 좀 빠져있다 보니까 이제 아브디아가 최근에 1번을 좀 많이 봅니다. 1번을 많이 보는데 사실 뭐 턴오버가 조금 많기는 하지만 이 사이즈에서의 강점을 확실하게 가져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뭐 이제 좀 전체적으로 아마 미스매치가 좀 많이 나올 거예요. 네, 디트로이트의 이제 앞선에서의 사이즈와 이제 포트랜드의 앞선에서의 사이즈가 좀 차이가 많이 나다 보니까 미스매치, 조금 편안하게 올라갈 수 있는 빈도수가 아마 조금 많아질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요. 그리고 이제 포트랜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리머트를 되게 집중적으로 많이 합니다. 최근 5경기에서 자유투 시도 개수가 34.2개. 근데 디트로이트는 사실 좀 약점이 뭐냐면은 위치 선점이라든지 아니면 파울 관리가 조금 아쉽거든요. 그래서 아마 포트랜드가 내일도 조금 많은 자유투를 쏴주면서 약간 비벼줄 수 있는 매치업이 될 가능성이 조금 높아 보인다. 그래서 저는 종합해 보면은 저점의 디트로이트가 사실 높은 핸디를 받는 것 자체가 좀 부담이 되기는 하거든요. 자, 그래서 요거는 저는 개인적으로 포틀랜드의 7.5 프레임 가능성, 접전 경기 가능성 정도만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요. 다음 경기 넘어갈게요. 자, 다음 경기 넘어가겠습니다, 형님들. 자, 뉴욕이랑 유타 볼게요. 뉴욕, 유타. 자, 홈 뉴욕, 원정 유타 경기라고 한다면은 사실 뭐 홈 뉴욕이 무조건 유리할 수밖에 없는 게임이기는 해요. 게다가 지금 유타 같은 경우에는 백투백 원정을 또 가져가는 상황이거든요. 자, 이번 시즌 뉴욕 같은 경우에는 홈에서 경기를 가져갔을 때 총 12번의 게임을 가져갔었고요. 그 중에 11번 경기를 이겼고 1번 경기를 졌습니다. 승률이 91.7%. 평균 122.9득점에다가 109.9실점씩을 가져가면서 평균 마진이 플러스 13이었거든요. 대부분의 경기를 이겼고 압도적으로 대부분의 경기를 가져왔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내일도 사실 브런슨이라는 확실한 이제 핸들러에다가 타운스가 이제 탑에서 밀고 들어가는, 드라이브에서 들어가는 그 효율이 잘 나올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유타의 수비 능력을 감안해 봤을 때
저는 뭐 뉴욕에 대한 득점 기대값은 최대한 높게 뭐 120득점 아니면 뭐 130득점까지도 가능하다고 봅니다. 자, 반면에 원정팀 유타 같은 경우에는 오늘 브루클린과의 경기가 있었고요. 내일 백투백 원정 경기인데 일단은 뭐 체력적인 이슈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원정에서는 사실 확실하게 좀 공격과 수비에서의 밸런스가 무너지는 모습을 빈도를 많이 보여줬었던 유타거든요. 그래서 원정에서 팀 슈터들의 성공률이 좀 떨어진다는 리스크, 게다가 이번 시즌 실책도 조금 많은 팀인데 뉴욕의 약간 뺏는 수비도 조금 부담이 될 수는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뉴욕이 더욱더 많은 포제션과 더욱더 높은 성공률을 동시에 가져갈 수 있는 경기가 될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드는 경기가 될 것 같고요. 뉴욕이 주도하는 다운템포의 경기까지 같이 예상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종합해보면 뉴욕 승이라든지 아니면 마헨, 그 다음에 240.5 기준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언급을 드리고 싶거든요. 참고하시면 될 것 같고 다음 경기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토론토랑 샬럿 볼게요. 토론토 샬럿. 자, 원정팀 샬럿의 부진이 조금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시즌 샬럿이 사실 수비 코트에서의 약점은 좀 명확하다 보니까 득점으로 이거를 좀 메꿔줘야 되는 상황인데 이게 잘 안 되고 있어요. 이번 시즌 샬럿은 경기당 득점이 114.73득점, 리그 전체 21위 수준에다가 오펜시브 레이팅 역시도 112.9 기록하면서 리그 전체 23위 수준, 최근 5경기에서는 평균 득점이 109.8득점까지 득점에 대한 기온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뭐 외곽에서의 득점, 2점 라인에서의 득점 역시도 퍼센테이지가 점점 떨어지는 추세. 그래서 사실 지금 샬롯이 뭐 쿠노페이라든지 밀러, 브리지스 이런 슈터들의 슛감이 정말 중요한 팀인데 최근에 슛감이 정말 좋지 않고요. 게다가 이제 원정에서는 이 야투율이 더욱더 떨어진다는 리스크를 가져가는 상황이고 그리고 토론토가 생각보다 이 백코트에서의 수비가 괜찮거든요. 뭐 뺏는 수비를 기본적으로 가져가면서 리커버리도 되게 빠르고 컨택 능력도 괜찮고 그래서 종합해 보면은 샬롯이 3점이 안 터지는 구간에서 원정 경기라는 이슈와 상성에서도 조금 밀리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저는 이 샬롯에 대한 득점 기대값을 최대한 낮게 설정해 가져가고 싶긴 합니다. 뭐 두 자릿수 득점도 나올 수도 있다고 보거든요, 저는. 브라운 코트 96님 추천 감사합니다. 자, 반면에 홈팀 토론토. 토론토는 지금 백투백이죠? 백투백인데 뭐 오늘 레이커스와의 경기를 내주고 오기는 했지만 그래도 주전 자원들에 대한 출전 시간 관리는 뭐 잘 된 편이고요. 뭐 트랜지션 상황에서의 강점이라든지 페인트 존을 조금 잘 노려줄 수 있는 상황이 만들어질 수 있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지금 토론토가 사실 뭐 득점력이 잘 나와주고 있는 구간은 아닌데 반등에 대한 가능성은 좀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토론토 승리에 대한 가능성이 조금 높다라고 보는 경기인데 뭐 토론토 승리라든지 8.5 마인에 대한 가능성을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다만 지금 토론토가 경기력이 그렇게 좋은 구간은 아니다 라는 리스크와 백투백 경기라는 리스크 정도는 가져가셔야 되기는 합니다. 자,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뭐 토론토 승 아니면은 이제 8.5 마행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참고하시고요. 근데 이제 샬롯의 원정 경기가 워낙에 안 좋아서 뭐 최근 흐름도 워낙에 안 좋아서 참고하시고 자, 다음 경기 시카고랑 인디애나 경기 볼게요. 시카고 인디애나. 자, 이 매치업은 조금 심플하게 말씀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홈팀 시카고가 최근 5연패죠. 5연패 구간을 만들어내고 있는 상황이고, 인디애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원정에서 게임을 총 10번을 가져가면서 10번 다 졌어요. 한 번도 못 이겼습니다. 원정에서 경기는. 그래서 지금 시카고도 경기력이 워낙에 안 좋고, 인디애나는 아직까지 원정 10번의 경기에서 단 한 번도 승리가 없다 보니까 조금 어려워요. 다만 이 경기에 조금 양상을 예상을 해보자면은, 양 팀 다 기본적으로 수비 코트에서 쓰는 에너지가 높은 팀들은 아니거든요. 수비적인 움직임보다는 화력에서의 강점을 보여줄 수 있는 팀들이 조금 유리하게 경기를 풀어갈 수 있는 매치업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 있고요. 약간 빠른 템포의 화력전에 대한 가능성에 대해서만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승패는 정말 어렵고, 내일 슛감이 좋은 팀이 이길 것 같은데, 결국에는 239.5 정도의 기준점이라고 한다면은 다득점에 대한 가능성 정도를 언급을 드리면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하시고요. 자, 다음 경기 볼게요. 마지막 휴스턴이랑 피닉스 경기 보도록 하겠습니다. 휴스턴 피닉스. 자, 이 매치업은 일단은 뭐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뭐죠? 가장 눈에 띄는 부분? 지금 부커가 빠집니다. 데빈 부커가 빠지고 제일런 그린도 지금 빠져 있어요. 피닉스가. 근데 저는 이 피닉스의 라인업 중에서 데빈 부커를 대체할 수 있는 자원이 있나요? 뭐 길레스피 정도가 이제 1번을 봐주기는 하겠지만서도, 사실 이 길레스피 같은 경우에도 온볼 상황에서의 마무리 능력은 좀 떨어진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피닉스가 가져갈 수 있는 공격에 대한 옵션들 자체가 조금 한정적인 상황에서, 미드레인지 아니면 외곽에서 가져가는 공격들이 조금 강요가 되면서 조금 터프샷에 대한 빈도가 늘어날 것이며, 안정감 있는 좀 득점에 대한 지원이 안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이긴 하거든요. 그래서 사실 부커가 빠진 상황에서 원정 피닉스는 좀 쉽지 않을 겁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리고 사실 이 휴스턴 같은 경우에도 기본적인 컨택 능력이 높은 팀이다 보니까 피닉스에 대한 득점에 대한 기대값 자체는 조금 낮게 SSC7124님 추천 설정을 감사합니다. 가져가는 게 맞지 않겠느냐. 이거 사실 피닉스가 수비도 조금 쉽지가 않은 게, 지금 휴스턴 같은 경우에는 아멘 탐슨이라든지 듀란트, 자바리 스미스 1번, 3번, 4번에 대한 사이즈 자체가 피닉스의 1번, 3번, 4번 대비했을 때 정말 좀 사이즈 차이가 많이 나거든요. 이게 아마 계속해서 미스매치가 날 수밖에 없어요. 미스매치가 계속 날 거고, 휴스턴은 너무나도 편안하게 올라가는 빈도의 수가 좀 많을 겁니다. 피닉스와 다르게. 그럼 피닉스는 결국에 조금 턴오버를 유발해 주면서 자신들이 조금 길게 볼을 갖고 있어야 되는 상황인데, 휴턴이 최근에 집중력도 많이 올라와 있어요. 뭐 벤블릿이 빠져 있는 게 아쉽기는 하지만 턴오버 많이 없고요. 경기력 괜찮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휴턴이 홈에서 가져가는 경기라고 한다면은 휴턴 승, 아니면은 뭐 일방적인 경기 저득점에 대한 가능성까지도 같이 언급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요거는 종합해 보면은 휴턴 승, 아니면 11.5 마헨, 아니면은 224.5 언더에 대한 가능성까지 같이 말씀을 드려보도록 하고요. 피닉스에 대한 득점 기대값 자체가 조금 높지 않을 것이다 라는 게 핵심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듭니다. 참고하시고. 자, 일단 오늘 유튜브로 보신 형님들 다들 많이들 와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일단은 오늘 저의 분석 멘트가 도움이 됐다든지 잘 들으신 분들은 나가시기 전에
구독 한번,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시면 감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요. 많이들 놀러 오시고 일단은 유튜브 먼저 마무리 지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유튜브 형님들 다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할게요.